최초 여성 대통령이냐, 최초의 아웃사이더 대통령이냐, 선거 결과를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접전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와 김준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 미 대선 상황과 대선 결과에 따른 파장 자세히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지금 초접전인 것 같습니다. 계속 선거인 단수를 트럼프가 많이 확보했다가 힐러리가 다시 뒤집었다, 이 상황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데요. 이거 좀 끝까지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건가요? 네, 그렇죠. 사실은 1시간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여전히 1시간 전에도 힐러리 클린턴이 우세한 기조는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1시간 지난 상황에서 보면은 알 수 없는 상황으로 지금 변하고 있다. 알 수 없는 상황으로.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을 이제는 진지하게 열어놔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여전히 지켜봐야 될 변수는 있습니다. 플로리다는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됐는데 노스캐롤라이나도 정리가 됐지만 아직도 2개, 3개 정도의 지역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됩니다. 어느 지역을 지금 관심 있게 봐야 됩니까? 지금 지켜봐야 되는 지역을 미시간, 위스콘신, 그다음에 네바다. 근데 네바다는 지금 거의 의미가 없어졌을지도 모르고 미시간 한 군데가 지금으로서는 가장 민감한 이곳이 어쩌면 미국 대선에 2016 미국 대선을 결정하는 오직 한 군데가 이제 미시간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시간이 될 가능성이 있다. 끝까지 좀 지켜봐야 되겠군요. 김지훈 박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언론에서는 지금 뉴욕타임스 같은 경우는 트럼프가 305명을 확보할 전망이다. 그리고 당선 가능성이 90%가 될 것이다. 이런 전망까지 내놓고 있는 건 이거는 그럼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지금 미시간이나 위스콘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전통적으로 민주당이 강세인 곳입니다. 사실 이번에 저희가 저도 계산을 해볼 때 당연히 힐러리 클린턴이 가져갈 것이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힐러리 클린턴이 접은 일이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여론조사에서. 지금 이제 나오는 결과들을 보면은 일단 트럼프 후보가 이제 약간 좀 앞서는 걸로 나오는데 아직도 힐러리 클린턴한테 표를 줄 만한 지역이 남아 있기는 해요, 미시간에. 근데 그곳에서의 어떤 이제 개표율이나 이런 득표를 봤을 때 오바마 대통령 때보다 좀 못 미친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상당히 좀 불안해서 아마 뉴욕 타임스나 이런 곳에서 이제 그런 곳을 힐러리 클린턴이 잃을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계산을 한 것이 아닌가 싶고요. 사실은 오하이오나 플로리다 같은 경우는 오하이오는 거의 이제 공화당으로 갈 거라고 예측을 했었고요. 플로리다는 상당히 박빙인데 막판에 힐러리 클린턴이 넘어오는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그래서 그럼 잘하면 힐러리 클린턴이 이 플로리다를 가져가면서 상당히 크게 이길 수도 있겠다라고 했었는데 예상외로 지금 플로리다가 이제 트럼프한테 넘어가면서 그리고 거기다가 위스콘신이나 미시간 같이 꼭 지켜야만 되는 이런 곳들도 불안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지금 아마도 트럼프가 이길 확률이 높아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누가 이길 것 같으냐, 이런 질문은 지금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어쨌든 오늘 보면은 여론조사 결과나 그동안은 예측했던 것보다는 트럼프가 선전을 하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미국은 이제 공화당 주가 있고 또 민주당 주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거의 투표를 해보나 마나 거의 결정된 것이죠. 이쪽 20개, 이쪽 20개가 됩니다. 가운데 한 10개 주는 경합주라고 분류돼가지고 상황에 따라서 이쪽이 이길 수도 있고 이쪽이 이길 수도 있습니다. 지금 오늘 나오고 있는 지역들이 지금 그런 지역들인 거죠?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이제 오전 내내 얘기하는 거 바로 그거죠. 뉴욕 특파원 김영수 특파원이 말한 대로 경합주를 만약에 트럼프가 다 이긴다면 트럼프가 이길 수도 있다. 그런 시나리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다 이긴다면. 그런데 지금 그런 시나리오 쪽으로 지금 이동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니까 이러다가 트럼프가 이기는 게 아닌가 이렇게 하는 것인데 경합주 중에서 트럼프가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많이 이길 것이라고 예상하는 그 시나리오에서 플로리다가 들어갔었는데 그게 빠져버리니까 29석이거든요. 29석이 쉽게 말해서 30명이 한꺼번에 빠져버리니까 그러니까요. 이건 좀 이상하다 이렇게 돼 있는 건데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시간까지 트럼프가 만약에 이긴다면 이렇게 되면은 지금 승부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가능성이 이제 엄청 커지고 그야말로 80%, 90% 이게 의미가 있는 상황이 되는데 미시간의 경우 지금 박빙입니다. 지금 거의 1% 차이에서 개표가 진행되고 있는데 미시간의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정확한 냉정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 대선 날
테러 가능성이 계속 그 제기가 됐었잖아요. 결국 투표장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는데 이런 것도 조금 표심에 영향이 있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뭐 당일 있었기 때문에 네. 제가 보기에는 뭐 그게 크게 표심에 영향이 있었다고 보기에는 좀 그런 건 힘들고요. 아니다. 예. 사실 놀라운 것은 그 모든 이제 여론조사 결과들을 살펴갖고 굉장히 정교하게 계산을 했음에도 예. 불구하고 예상외로 이제 트럼프 표가 상당히 많았다라는 것, 그게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다시 한번 가서 조금 복습을 해보고 네. 또 설사 트럼프가 여기서 뒤집어지고 클린턴이 이긴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을 좀 복귀를 해봐야 될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예. 이제는 이제 앞으로 민주당도 그렇고 공화당도 그렇고 자신들의 이제 베이스라고 그러죠. 텃밭 지지자들이 누구이고 어디인지에 대해서 좀 재편이 필요한 그런 시기가 오지 않나 싶습니다. 예. 여론조사 결과를 뭐 이렇게 좀 믿을 수 없는 거는 뭐 미국이나 한국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 그런데 미국의 그 숨은 표심, 네. 침묵의 표심, 오늘 좀 목소리를 낸 것 같습니다. 네, 그것 때문에 사실 이제 예. 관심사 중에 하나였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출마 선언 초기부터 네. 자신의 지지 세력을 그야말로 미국의 백인 남성, 예. 저소득층 네. 이쪽을 딱 겨냥을 타겟층이 하고 좀 확실했죠. 예. 그쪽의 불만과 좌절, 분노 네. 이런 것들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그들을 대변할 수 있다. 네. 이런 메시지를 전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백인 남성들이 굉장히 불안감을 느끼는 요소들, 예를 네. 들어서 이민자들이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멕시코라든가 중남미계에서 미국으로 유입되는 이민자들이 이게 백인 남성들의 입장에서 일자리를 뺏어간다. 이제 그런 네. 인식을 갖고 있거든요. 사실 여부와는 상관없이 그런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 때문에 미국 경제가 나빠지고, 그래서 백인 남성, 전통적으로 미국 사회의 주류이고 주인이라고 생각했던 자신들의 지위가 지금 빼앗기고 있다. 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널드 트럼프가 강하게 어필하면서 이제 그동안 지지를 이끌어낸 건데, 그동안 일반적인 관측이나 평가는 그래도 그것은 제한적이고 네. 더 많은 대다수는 그런 의견에 동조하지 않을 것이다. 예. 이제 그런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이제 클린턴의 우세를 예. 점쳤던 것이죠. 그러나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은 그런 백인 남성들의 좌절감이라든가 분노라든가 예. 이런 것들이 이번 투표에 상당히 반영이 되고 있다. 극대화돼서 반영되고 있다. 반영이 되고 있고 예. 승부를 지금 바꿀 수도 있는 상황을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 트럼프가 이렇게 막말 또 성차별 발언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왕선택 기자가 분석해 주셨듯이 백인 남성들이 굉장히 화가 난 그런 상황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만약에 뭐 트럼프가 대통령이 당선되든 안 되든 어쨌든 선전을 한 건 맞기 때문에 지금 뭐 다른 집단을 적대시하고 자기 집단의 이익을 좀 극대화하는 이런 트럼피즘, 이게 좀 확산될 우려가 있지 않을까,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 박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이제 선거 자체보다도 선거가 끝난 다음에 이제 미국 사회가 어떻게 수습을 할 것이냐, 예. 그게 굉장히 이제 고민거리로 남을 것이라는 네.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뭐 클린턴이 승리를 하더라도 이제 화가 많이 나 있는 트럼프 지지자들을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이냐도 굉장히 숙제고, 그럼 트럼프가 승리를 한다 그러면 지금 사실은 굉장히 그 분열적인 정치를 통해서 승리를 해서 대통령 자리에 네. 오르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렇다면은 이 사람이 이제 4년 동안 이끌고 가는 미국에 대해서 트럼프를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네. 또 어떻게 이 상황을 받아들일 것이냐. 그래서 그 차후 수습 대책이 훨씬 더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 미국으로서는 굉장히 큰 위기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이제 트럼프가 상당히 선전을 한 이런 상황에서 사실 힐러리 클린턴이 아주 크게 이겨줬었더라면은 그게 굉장히 작은 목소리로 끝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네. 이렇게 상황이 됐으니까 아마도 누가 되든 간에 이제는 예. 이제 이게 아마 미국으로서는 상당히 큰 문제가 될 거고,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공화당과 민주당 사이에서 어떤 노선을 걸을 것인지 지금 이제 자신들의 당의 노선도 굉장히 혼란스러워질 것이고, 예. 또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제부터는 그러면은 뉴딜 동맹에서 출발했었던 그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했던 그런 민주당의 어떤 그 동맹을 이거를 재편을 해야 되는 것인가, 예. 굉장히 심각한 고민에 빠질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아직 결과도 안 나왔는데 뭐 코스피 급락하고 환율 급등하고 지금 금융시장 굉장히 민감한데 네. 지금 뭐 저희 뉴스 시간쯤에는 뭐 결과가 어느 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네. 저희가 다음 뉴스들을 좀 전해드리고 이 소식은 다시 조금 잠시 후에 더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훈 박사님은 식사하셔야 되니까 잠깐 보내드리고요. 왕선택 기자님께서는 잠깐만 기다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